마른 마음의 문이요. 문이 열리는 방향이 곧 삶의 방향이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숨이 먼저 나오고 입에서 불평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날 말입니다. 그런 날은 이상하게도 일이 더 꼬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긋나고 저녁이 되면 세상 전체가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 나빠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하늘이 그대를 미워해서 그런 것일까요? 나는 벼슬길에서 밀려나 먼 땅으로 쫓겨가던 시절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억울함에 매일 일을 갈았고 누군가는 묵묵히 하루를 버텼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 차이가 성품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다르니 결과도 다르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켜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아침마다 입 밖으로 내뱉는 첫마디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가 떠도 어떤 사람은 또 하루가 시작됐네라고 중얼거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되뇌었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내 입술을 먼저 통과합니다. 거친 말은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거친 마음은 표정을 굳게 만들고 굳은 표정은 사람을 밀어냅니다. 사람이 밀려나면 기회도 함께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운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운이 들어올 길을 내가 먼저 막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놓고 왜 손님이 안 오느냐고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말도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돈이 생기면, 건강이 회복되면, 관계가 풀리면 그때는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뱉는 말이 이미 그때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먼저이고 상황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말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유배지에서 나는 매일 새벽 1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닥쳐도 내 입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게 하자고. 처음엔 그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자꾸 말로 터져나오려 했고 분한 감정은 거친 단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한 호흡을 참으면 그 한 호흡 사이에 다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른 말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사소한 차이가 쌓여 큰 차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대의 하루는 어떤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피곤하다는 한탄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숨이 붙어 있구나 하는 작은 인정이 먼저입니까? 그 첫마디가 사소해 보여도 그 안에는 하루 전체의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입술의 습관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대의 운명은 하늘이 아니라 그대의 입술 위에서 매일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말이 거칠어집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중얼거리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한탄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 말들은 처음엔 분풀이처럼 느껴집니다. 속에 쌓인 것을 토해내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뱉어낼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무거워진 마음은 다시 더 거친 말을 부릅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유배 시절 한 농부를 알았습니다. 그는 연거푸 흉년을 맞아 살림이 기울고 아내마저 병을 얻어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도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이러느냐고,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고생이냐고 매일 울분을 토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부터 쉬었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병보다 당신의 한숨이 더 무겁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농부는 멈칫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거친 말이 아픈 아내의 마음을 먼저 다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노와 원망은 밖을 향한 것 같지만 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찌르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거친 말은 창이 아니라 부메랑입니다. 던지면 반드시 돌아와 던진 사람을 맞춥니다. 세상을 향해 던진 원망이 결국 내 가슴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대가 세상을 향해 분노의 말을 던질 때 그 말이 정말로 세상을 바꾸던가요? 불공평한 상황이 말 한마디로 공평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더 헝클어지고 내 표정만 더 일그러지고 내 주변만 더 삭막해질 뿐입니다. 거친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힘마저 빼앗아 갑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쏟고 나면 정작 해야 할 일을 할 기력이 남지 않습니다. 운이 나빠지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거친 말이 표정을 바꾸고 바뀐 표정이 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무거운 걸음이 만남을 피하게 만들고 만남을 피하면 손길이 닿지 않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 남게 되고 혼자 남은 사람은 더 거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슬의 첫 번째 고리가 바로 입에서 나온 거친 말입니다. 그러니 사슬을 끊으려면 첫 고리부터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이 안 풀린다고 느낄 때일수록 내 입을 먼저 살펴라. 혹시 내가 매일 뱉는 말이 너 자신을 먼저 무너뜨리고 있진 않은가?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그 원망이 내 마음을 얼마나 좀먹고 있는지 들여다보아라. 불운의 씨앗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입술 사이에서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다. 그 싹을 뽑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 내 삶 전체를 덮어버릴 것이다. 지금 그대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 말들이 그대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를 시들게 하고 있습니까? 멈추어 서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답이 그대의 운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을 이야기할 때 늘 바깥에서 찾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귀인을 만났느냐, 기회가 찾아왔느냐. 물론 이런 것들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기회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같은 귀인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관계를 이어가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멀어집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오래 관찰했습니다. 결론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말입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선택을 만듭니다. 선택이 모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운명이 됩니다. 이 긴 사슬의 맨 앞에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하늘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짜이는 것입니다. 매일 뱉는 말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해 유배지에서 두 청년을 만났습니다. 둘 다 과거에 낙방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처지였습니다. 한 청년은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시험 자체가 썩었다. 입만 열면 불평이었고 눈만 뜨면 한탄이었습니다. 다른 청년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부족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준비해보겠다. 오늘은 책 한 장이라도 더 읽자. 같은 실패를 겪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재능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년 뒤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의 말은 체념을 불렀고 체념은 포기를 불렀고 포기는 게으름을 불렀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없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로 보입니다. 두 번째 청년의 말은 희망을 불렀고 희망은 노력을 불렀고 노력은 성장을 불렀습니다. 성장하는 사람 주위에는 이상하게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기회도 따라옵니다. 운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말이 부른 것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나는 안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해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절대적인 운명이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늘 내 입에서 나온 말과 그 말이 내일 만들어낼 선택뿐입니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바꾸려 합니다. 환경을 바꾸려 하고 직업을 바꾸려 하고 관계를 바꾸려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작고 가장 손쉬운 것, 즉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변화를 외면하면서 어려운 변화를 꿈꾸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없으니 아무리 쌓아도 무너집니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부터 말의 첫 고리를 바꾸어 보십시오. 한마디 말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결국 그대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그 긴 여정의 시작은 놀랍도록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대의 입술 위에. 유배지에서 만난 노인 중 한 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평생 농사를 지었는데 말년에 흉년이 겹치고 몸까지 아파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흩어졌고 아내는 몇 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은 허물어져 가고 빚은 쌓여만 갔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얼굴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쓸쓸함은 있었지만 분노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나는 그분이 홀로 마당에 서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가가서 들어보니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숨이 붙어 있구나. 그러면 오늘은 뭐라도 할 수 있겠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하루를 시작하는 방향을 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한마디가 작은 등불이 되어 발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노인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선비님, 나도 처음엔 매일 원망만 했습니다. 하늘이 야속하고 세상이 미웠습니다. 밤마다 왜 나만 이러느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원망을 아무리 해도 빛이 줄지 않더라고요. 병이 낫지도 않더라고요. 대신 내 마음만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원망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말을요. 상황은 못 바꿔도 말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노인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빚은 여전히 있었고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말을 바꾸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에 조금씩 온기가 돌았습니다. 표정이 달라지자 이웃들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다 안부를 묻고 가끔 문 앞에 먹을 것을 놓아두었습니다. 사람이 다가오자 작은 도움들이 생겨났습니다. 누군가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고 누군가는 농사일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노인의 살림은 조금씩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분명히 보았습니다. 운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기 전에 말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그 노인의 아침 한마디가 표정을 바꾸고 표정이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입 밖으로 내뱉는 문장 하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대들도 이런 한마디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말, 힘들 때 마음을 붙잡아주는 말입니다. 없다면 지금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갈 수 있다. 이런 말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 반복이 쌓이면 어느새 그대의 발밑에 길이 생겨 있을 것입니다. 작은 말이 큰 삶을 바꿉니다. 그 노인은 나에게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다시 쓰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말투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 주변에서 쓰는 말, 힘들 때마다 튀어나오던 말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나쁜 말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대신할 다른 말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놔두면 쓰레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좋은 것으로 채워두면 쓰레기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유배지에서 스스로에게 가르친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자주 튀어나오는 나쁜 말을 3가지 정도 적어둡니다. 왜 나만 이러느냐, 아무것도 안 풀린다, 이젠 끝이다.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주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말들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응하는 대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나쁜 말이 올라오면 그 자리에 대신 넣을 말을 미리 정해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러느냐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 나는 이 시간을 건너는 중이다. 아무것도 안 풀린다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왔다. 내일은 한 걸음 더 갈 수 있다. 이젠 끝이다가 튀어나오려 할 때는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아직이다. 나는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문장들을 종이에 적어 늘 볼 수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은 바꾸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했습니다. 마음이 말을 따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대체 문장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던 나쁜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새로 만든 문장이 먼저 입을 막았습니다. 말이 마음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대들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 자신이 자주 하는 부정적인 말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각각에 대응하는 문장을 만들어 두십시오. 문장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길면 기억하기 어렵고 기억하지 못하면 쓸 수 없습니다. 한두 줄로 충분합니다. 핵심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체념을 가능성으로, 단정을 열림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안 돼를 해본다로, 끝이야를 아직이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을 바꾸려면 말하기 전에 한 호흡을 쉬어야 합니다.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즉각적으로 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입이 먼저 열리고 열린 입에서는 늘 하던 말이 나옵니다. 그 1초, 2초의 간격이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숨을 한번 쉬고 그 사이에 준비해둔 대체 문장을 떠올리십시오. 이것이 말의 바닥을 갈아엎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하다가 나중엔 무의식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대의 운도 함께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유배 시절 비슷한 처지에 놓인 2사람을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둘 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먼 곳으로 쫓겨온 선비였습니다. 집안도 비슷하고 배운 것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둘 다 출세를 꿈꾸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뒤 2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더 깊이 가라앉았고 다른 사람은 다시 일어서 있었습니다.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매일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세상이 썩었다. 나를 모함한 자들은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러느냐. 이 억울함을 어찌 풀겠느냐. 아침에도 이 말, 저녁에도 이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도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억울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누구나 그의 처지에 동정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또 해가 바뀌어도 같은 말만 하니 사람들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갔고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누구와 이야기해도 결국 원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오는 발길이 끊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도 억울했고 그도 분했습니다. 밤에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매일 입 밖으로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원망해도 돌아갈 수 없다면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그는 작은 일부터 손을 댔습니다. 이웃의 아이를 가르치기도 하고 농부들에게 글자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아무 데가 없이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졌고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사람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망에 갇혀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 고장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사면을 받고 돌아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배웅하며 울었습니다. 같은 억울함, 같은 유배, 같은 세월.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출발은 같았는데 도착은 달랐습니다.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재능도 아니고 운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의 방향이었습니다. 말이 표정을 만들고 표정이 인상을 만들고 인상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기회가 생겨나고 기회를 잡으면 그것이 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말이 부릅니다. 그대의 입은 지금 사람을 밀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열립니다. 이것을 안다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운명을 짓는 벽돌입니다. 운이 막히는 순간 사람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안 돼, 소용없어, 어차피 틀렸어. 이 말들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이 말들은 마음의 문을 닫는 열쇠입니다. 한번 닫힌 문 안에서는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은 예언처럼 스스로를 실현합니다. 안 된다고 말했으니 정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이것을 몰랐습니다. 벼슬길이 막히고 사람들의 배신을 겪었을 때 나도 수없이 그 말을 했습니다. 안 돼, 끝이야, 더는 방법이 없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무언가가 조금씩 꺼져갔습니다. 내 어깨는 처지고 발걸음은 느려지고 세상은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내 말이 나를 먼저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말이 나를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안 된다 대신 해본다로. 이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해본다는 말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시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을 열어두겠다는 뜻입니다. 문을 열어두면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이 무엇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능성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대들은 오늘 몇 번이나 안 된다고 말했습니까?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그 말을 되뇌었습니까?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그대의 마음은 조금씩 닫히고 있었습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누군가는 문을 닫고 웅크리고 누군가는 우산을 찾아 나섭니다. 차이는 비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비의 양이 아니라 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반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한 번만 바꿔보십시오. 안 된다가 올라올 때 해본다로 바꿔 말해 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것입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입은 해본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안 되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입이 마음을 끌고 갑니다. 말이 바뀌면 자세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대의 세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낄 때일수록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안 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 할 때 그 순간이 바로 갈림길입니다. 해본다로 방향을 틀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운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한마디의 무게를 잊지 마십시오. 나는 말년에 이르러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벼슬에 대한 미련도, 세상에 대한 원망도, 나를 해친 자들에 대한 분노도. 젊은 시절에는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니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려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한마디였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 그러니 오늘은 할 수 있다. 이 말을 유배지의 첫날부터 풀려나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되뇌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빚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세상이 바뀌면 누가 고생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말 한마디가 세상을 뒤집지는 않습니다. 빚이 사라지지 않고 병이 낫지 않고 떠난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가 나를 지탱합니다. 세상이 나를 쓰러뜨리려 할 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쓰러지지 않으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운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귀인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는 매일 아침 그대가 입술에 담는 첫 마디에서 방향을 틉니다. 그 말이 그대의 표정을 만들고, 표정이 발걸음을 만들고, 발걸음이 만남을 만들고, 만남이 기회를 만듭니다. 이 사슬의 맨 앞에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바꾸면 사슬 전체가 바뀝니다. 첫 단추를 다시 끼우면 나머지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지금 그대의 삶이 힘들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면 첫 마디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발짝 더 간다. 그리고 하루 중에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이렇게 되뇌십시오. 안 된다가 아니라 해본다. 끝이 아니라 아직이다. 이 말들이 그대를 지탱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대를 밀어낼 때 그대의 말이 그대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나는 이 글을 읽는 그대들에게 큰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바꾸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부자가 된다고, 성공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약속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그대 자신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대를 밀어내도 그대의 입술이 그대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힘든 날일수록 나는 오늘을 건넌다. 이 한마디를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말하십시오. 모레에도 그 다음 날에도. 어느새 그 말이 그대의 삶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운은 바뀌지 않는다고 믿었던 그대가 운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입술의 습관 하나입니다. 그것이 삶을 만듭니다.